네, 현지 시각 1월 3일 미국이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독재 통치자죠.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죠. 정권 향방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에너지 공급망, 국제 유가, 나아가서 우리 환율, 달러,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해 보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사건은 벌어졌고 사건 후에 벌써 월, 화, 수 3일이 흘렀는데 뭐 너무나 쇼크는 없었습니다. 없기는커녕 좀 좋은 그런 상황들 자산 시장 흘러가고 있는데요. 유가도 그렇고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건 터지고 나면서 일단 긴장했던 건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벌어지고 다들 걱정하고 네. 특히 유가 부분에서 걱정들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찻잔 속의 태풍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약간 거의 이게 그 태풍급이 아니라 거의 미풍도 안 되는 그렇죠. 정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게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안타깝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뭐 존재감이 없어서 예, 하여 이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본 시장은 확실히 냉정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197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 소위 호령하는 큰 소리치는 세계 20위권의 소위 이제 원유 생산량이 세계 5위권 그리고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이 8%나 되는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난 50년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 소위 그 원유 생산 기준으로는 거의 20위, 5위에서 20위로 떨어졌고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되는 하루에 100만 배럴 겨우 생산할까 뭐 이 정도 수준이고 GDP 규모는 전 세계에서 50년 전에는 1%, 우리나라가 지금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국이었는데 지금은 0.1도 안 되는 정말 10분의 1톤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간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좀 더 무서운 일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봐도 다우지수 또 S&P 500 연일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앞서 우리 국내 증시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4,600을 넘는 또 처음 가보는 일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당초에는 좀 막 급등한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올려야 되니까 달러도 강하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유가는 왜 안 오른 건가? 여기서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원유 생산량 자체가 실은 좀 적더라고요. 100만 배럴도 안 되죠, 하루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하루 생산한 거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상당히 적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공급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오펙이 증산을 했잖아요. 자, 그거 영향이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는 주로 미국과 사우디를 보는데 원유 사실은 지금 숨어 있는 큰 손은 중국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넘쳐나는 그러한 그 원유를 다 누가 대부분 많이 수입해 가냐면 중국이 비축유를 통해 갖고 다 지금 수입해 가거든요. 그거를 느리냐 줄이냐를 가지고 어찌 보면은 세계 유가를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은 좀 그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좀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 유가 원유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일부 이제 주말 동안 걱정했던 가장 큰 것이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해서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시장에 이제 미국도 좋아지고 베네수엘라도 좋아지고 유가는 내려가고 뭐 이제 이런 거 그림을 그렸었죠.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트럼프는 지금 얘기한 것이 빨리 가갖고 돈 투입해서 개발해 뭐 이거지 않습니까? 유가 떨어뜨리려고. 1%였던 걸 옛날 수준으로 8%뭐 이렇게 올려 뭐 이겁니다. 하루에 제일 잘 나갈 때는 한 350만 배럴까지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되려면 지금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향후 15년간
$1,10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조 원을 투입을 해야 된답니다. 예. 근데 이게 160조 원 무슨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미국에 있는 그 빅오일들 그 나라 그 있는 그 소위 우리 엑슨모빌이니 뭐 이런 데 유명한 데 많지 않습니까? 쉐브론이니 네. 이들이 한 해 그러니까 그 소위 투자하는 비용들 미국에 있는 원유 회사들을 투입하는 모든 비용을 합친 것에 2년치가 $1,100억. 결론적으로는 아마 미국 기업들이 웬만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는 당장은 어려워서 트럼프의 바램대로 공격적인 생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요. 유가를 또 급등시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거대로 또 급락시키는 갑자기 막 유전 개발해서 그것도 아닌 좀 중립적인 상황으로 유가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 빅쇼트라고 하죠. 주가 떨어진다. 여기에 베팅한 이 마이클 버리라는 뭐 일종의 부정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 베네수엘라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판이 바뀐다. 미국이 대장된다. 미국만 좋아질 거다. 또 이렇게 갑자기 약간의 이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 이란, 러시아 모두 다 이제 미국이 해결할 수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미국은 더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된 네. 단어가 있습니다. 돈로. 돈노주의. 예, 네. 돈로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널드의 그 돈, 그다음에 네. 옛날 200년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몰로 먼로의 대통령의 로. 몰로 네. 그 합쳐서 돈로 이제 독트린 트럼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원래는 이게 뉴욕 포스트 작년 1월 8일자 표지에 나왔던 건데요. 그것의 의미는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저 위로부터면 캐나다 51번째 주 만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 아래로 남미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우리한테 오지 마. 그러니까 옛날에 200년 전에는 멀로가 얘기했던 거는 유럽 보고 우리 찝쩍거리지 마 얘기했는데 지금은 중국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보고 하는 얘기. 우리 건드리지 마.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지금 천하 삼분지계 우리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천하 삼분지계는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아시아는 중국이, 유럽 포함한 유라시아는 러시아가 소위 패권 국가라고 하죠. 군사력이 받쳐지는 그러한 국가들이 나눠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 대장들을 만드는 이제 이 그림까지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불과 작년 11월, 12월에 발표된 NSS, 소위 국방 전략 그 새로운 그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에 좀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만 잘 된다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어찌 보면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이 세 군데로 나눠지는 그림의 형태를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란, 러시아, 중국 다 이제 미국이 뭐 이렇게 압박하고 승리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을 부각시키는 쪽에 신경 쓸 것이다. 이렇게 볼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캐나다 위로 가면 알래스카가 있고요. 더 위로 가면 그린란드가 있어요. 있죠. 지금 당장 베네수엘라 하자마자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는 20일 안에 그린란드에 뭔가 얘기를 하겠다. 벌써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음은 그린란드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나 영향이 없어서 참 의외인데요. 이 베네수엘라 쇼크, 마두로 사태, 금융시장, 상품시장, 이 원자재 시장에는 좀 영향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좀 단언하기엔 그렇지만 또 그래요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재 시장은 보셨겠지만 금과 은 가격은 이번 주에도 연일 저희 이따 또 얘기할 초강세입니다. 겁니다. 예, 네, 그 초강세고 은은, 네. 구리 가격까지도 지금 초강세고 알루미늄 다 초강세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원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자체적으로 그 블락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강해질 거고요. 그것은 소위 자원, 천연 자원의 이동을 좀 더 어렵게 만들면서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원래 지금 생각은 트럼프는 석유를 많이 생산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 세 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또 에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그 소위
해결 가능성이 다 있는 나라들입니다. 러시아는 원자재 강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서도 긴 호흡으로는 그린란드, 히토류 또 소위 러시아와 대결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린란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은 경제 블록화, 자원 블록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가격은 상승 압력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가 전망을 잠깐 해보긴 봤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대목이요. 금값, 은값, 구리값, 팔라듐값 웬만한 원자재는 다 폭등입니다. 여러분 사상 최고가인데 유가가 실은 원자재의 왕이잖아요. 유가는 지금 급락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전혀 되돌리지 못하고 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앞에 말씀 주셨던 그 소위 산업 금속들, 네. 귀금속은 그 공급이 달립니다, 지금. 네. 지난 20여 년간 투자를 거의 많이 못 했거든요, 정확히. 하지만 반면에 이 말씀드렸던 유가, 원유에는 나름대로 서로 신흥 강국들이 많이 나오면서 러시아 네. 생산 많이 하죠. 사우디도 많이, 심지어 미국에서 셰일 때문에 셰일 오일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원유 부분만 공급 과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좀 긴 호흡에서는 2030년 정도까지 가면은 원유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되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되니까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요.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강해지는 것이 달러였습니다. 달러의 몸값인데 이것도 안 맞아요. 마치 진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흐름도 상당히 안정적이요. 그러니까 높긴 하지만은요. 예,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복고주의인 것 같아요. 100년 전에 관세 끌고 왔죠. 네. 200년 전에 몰로주의 또 끌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그때가 무슨 제국주의에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국주의 때는 패권 국가들의 통화가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나홀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가 생각보다 힘을 세게는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천하 3분지기가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중국의 위안화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은 지금 강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미 한 4% 강세 갔고요. 달러 대비. 네. 올해도 이 속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위안화 달러는 펀더멘탈이나 경상수지를 감안하면 지금보다 한 30%더 강세 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만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입니다. 플라자 합의처럼 급격한 변화는 원치 않고 있고요. 아마도 속도 조절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은 소위 통화의 다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국면을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요. 나쁠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안화랑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위안화 강세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달러 강세를 안 원한다라고 하면 올해는 좀 환율 떨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예. 큰 이유는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네. 뭐 사실은 저 듣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는데 우리가 달러 자산 사러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이 나가잖아요. 서학개미요? 서학개미 네, 네. 뭐 그 지금. 근데 그건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흐름이나 또 중국과 우리의 관계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원화의 강세를 올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인이 오히려 또 코인도 급반등했어요. 그게 이제 밑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아예 비트코인을 쓰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약간 영향 받은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예상과 빗나간 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 나빴어요. 예, 네. 연간으로 네. 마이너스로 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이 선호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이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이 간다는 조금은 중간중간에 뭔가 네. 설명해야 될 네. 것이 구멍이 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친중 국가고요. 베네수엘라의 수출 원유의 90%는 중국으로 가고 있고 이제 계속 너무나 뭐 별일 없다 하니까 이 베네수엘라를 두고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좀 커지는 이건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주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주고받고? 말이면 네.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뒷마당이지 않습니까? 쿠바나 베네수엘라 옛날에. 네. 옛날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은 쿠바를 건드렸고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건드린 겁니다.
네, 그랬더니 미국은 뭘 했습니까? 대만을 또 예. 그 자기가 보호한다고 막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베네수엘라는 그냥 미국한테 우리 이제 굳이 안 건드릴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발표된 또한 특이한 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중 물자 통제, 예. 수출 통제 발표했지 어제 저녁에 않습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예. 일본만 가만히 있으면 아시아의 패권은 그냥 중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방향하고 있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 지금 보셔야 될 것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3분할하면서 소위 힘센 사람들 간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담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청자분들은 잘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고차 방정식입니다. 정부는 사건 터지자마자 지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 열었고요. 연일 비상사태 선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유가, 환율, 우리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별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도 좀 어떤 자세들, 어떤 좀 준비들 더 이어나가야 될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저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서 좀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은 물 건너 우리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이것 미국 내의 변화가 이게 패권 때문에 혹시 유럽과의 그런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유럽과요? 왜냐하면 지금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은 이것이 유럽과 미국의 힘겨루기까지 갈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그린란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영향이 좀 그런 크겠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립니다. 베네수엘라는 좀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